다작 이윤덕 등짝 어부바 불이 부비바 사랑해요 어부바. 공어를 쪼개보려 불어 틀어놓은 방송에서 흥겨운 노랫가락이 흘러나온다. 소주 2병을 비우고 해걸음이 다 되어서야 수북한 꽁초를 남기고 그가 갔다. 보일러를 돌리지 않은 집은 햇살이 주는 수해를 거두고 차가운 겨울밤을 품어들인다. 아침 두드리는 문소리에 두건 하나 뒤집어 쓰고 나가 마당 청소를 시작해 참을 방자한 음주방청까지 꼬박 8시간을 잔심부름으로 붙들려 있었다. 나의 현재는 빈집에 붙어 살며 개 돌보는 여자이다. 얼마 전 공전의 히트를 친 기생충을 다큐로 보며 심정 복잡했던 게 나다. 만신창이로 상처받고 제주에 내려올 때는 반드시 제기에 돌아가리라는 희망을 분처럼 품고 있었다.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하며 하루 몇백 킬로의 귤과 씨름하며 겨울을 보냈었다. 모든 걸 내려놓고야 처음으로 맞게 된 나른한 제주의 겨울. 나의 지위는 바닥이다. 급히 육지로 전출가며 비어진 낡은 옛집에 붙어 사는 대가는 남겨진 2마리 개에 밥을 주고 마당을 가득 메운 바나나 화분 돌보기이다. 거나하게 취해 잠옷 친절해진 그는 궁금했던 내 삶을 청해 듣고 뒤틀린 화두를 던져놓고 돌아갔다. 그것들이 흉측한 담배꽁초처럼 험이 뒹굴며 놓고 지내던 상념을 자꾸만 재촉한다. 다시 한번 귓전을 때리는 어부바 부리부비바. 노래 참 길다. 내 인생 잊지 못할 3번의 어부바. 주인 아저씨의 무례한 최근에 맥없이 털어놓은 채 여미지 못한 이야기 탓일까. 경쾌한 가락에도 어부바 3단어는 시린 등짝에 아린 추억이 되어 내걸린다. 아버지는 수원에서 유명한 농아학교의 창립자이자 교장 선생님이었다. 운보 김기창 선생과 같은 스승에게 배운 국선 화가이기도 했다. 프로필은 화려했지만 나이 많고 괴팍했던 아버지를 내내 부끄러워했던 것 같다. 늘 꽃밭에 주저앉아 화초를 가꾸고 귀가 어두워 큰 소리로 말하던 모습은 상상 속 망태 할아버지와 싱크로율 100%였으니까. 6남매의 막내. 당시 학교 기숙사에 머물던 나이 많은 농아 언니 오빠들은 얼굴 옆에 양손을 펴 흔드는 수어로 나를 애기라고 칭했고 거짓말 조금 보태어 그 왕국에선 발에 땅이 닿을 일 없이 부둥부둥 자랐었다. 초등, 아니 그 시절엔 국민이라 불리던 학교 시절 삐걱거리는 철문을 밀고 들어서던 어느 하굣길. 난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다. 아버지가 어린 학생 아이를 등에 업고 계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왜 배신감을 느꼈는지는 잘 모르겠다. 농담처럼 아빠는 없고 아버지만 있다고 말하곤 했었는데 다정이라곤 없었던 아버지. 난 한 번도 업어준 기억이 없는데 다른 아이를 등에 업은 모습이 부럽고 서러웠을까. 그날의 감정을 딱히 정의할 수는 없지만 마치 트라우마처럼 각인되어 오래도록 떠올려졌다. 그래서일까 업히는 것에 대한 로망이 매우 깊었다. 폭신한 외투의 등에 폭 쌓여 업히는 게 너무나 좋았다. 그리고 무수히 포근했던 등을 뒤로하고 내내 쌀쌀했던 등 하나가 거슬려 지붕거리다 제 발등을 찍고 연극부 선배와 이른 결혼을 했다. 1995년 어른보단 아이에 가까웠던 23세 첫 아이를 낳았다.
그 즈음 아버지는 암 판정을 받았고 병간호의 엄마를 빼앗긴 산우는 시댁에서 해야만 했다. 몰래 빠져나가 학교 마당서 울며 보던 30 추석달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젊은 엄마들은 아기띠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왜였는지 고집스레 줄줄 흘러내리는 포대기를 축혀가며 첫 육아를 시작했다. 그리고 1997년 아버지는 여름 감기가 후유증이 되어 본인 생신날에 세상을 뜨셨다. 내게 두 번째 인생 어부바를 남겨주시고 2년간 아버지의 암투병은 내 기준 성공적이었다. 24년생으로 당시 이미 70이 넘은 고령이었기에 테스트급 신약을 투여받으며 여행과 맛집 탐방으로 전에 없던 두 아들의 경쟁적 효도를 받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고 나도 그 혜택을 누렸다. 둘째를 임신 중이었는데 과일은 원 없이 먹었으니까. 욕심에 선택한 수술 후 급격히 약해지셨고 결국 감기에 무릎을 꿇으셨다. 아버지를 장지로 모시던 7월 18일 그날의 1분 1초를 아니 아이를 갖고 병원을 드나들던 모든 시간을 후회한다. 아침부터 산기가 느껴졌지만 남편을 장지로 보냈다. 언제부터 그렇게 효녀였다고 만삭으로 마지막을 지키고 지치도록 울고도 장지에 가지 못하는 게 죄스러워 누구도 그 행렬에서 걷어 내 곁에 남겨두고 싶지 않았다.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아이까지 맡아 집에 남아있는데 예상대로 산통이 왔다. 결국 큰아이 손을 잡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혼자 내심 심청이 코스프레를 하며 뿌듯했던 듯도 싶다. 하지만 드라마에서처럼 훈훈한 병원 장면은 그려지지 않았다. 간호사는 소리를 높여 불친절을 때려박았다. 아니 보호자는 없다 치고 애는 어떻게 할 거예요? 놀란 아이는 오줌까지 싸고 결국 근처 사는 친분만 겨우 있던 동창에게 사정해서 아이를 맡기고서야 분만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 친구가 올 때까지 우는 아이에게 쏟아지는 눈치. 결국 오줌 싼 아이를 산통 중에 둘러엎고 같이 울었다. 내 인생 두 번째 잊지 못할 어부바. 너무 미안해서 하루를 통으로 드러내고 싶은 그 철없던 난리통의 어부바. 분만 직전 급히 달려온 식구들이 문을 열었다. 산통 중에 본 장지에서 온 그들은 흡사 저승사자 같았고 그 또한 후회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정은 재산 싸움으로 풍비박산이 났다. 분에 자신을 놓아가는 엄마를 추스르느라 아쉬운 시간들을 흘려보냈다. 도미한 작은 오빠가 남긴 선물, 건설업체에서 보낸 추심의 행패도 고스란히 내가 안았다. 작은 아이 등에 업은 채 듣던 험한 말, 법원으로 또 강제에 입원한 엄마를 꺼내려 외진 정신병원으로 미친 듯이 뛰어다니던 시간, 24개월도 못 채워 허락된 시간을 온전히 아이에게 쏟아붓지 못한 것이 사무치는 한으로 남는다. 1999년 엄마를 모시고 시골로 내려오고 결혼부터 한순간도 가정을 돌보지 않던 남편은 도움 주던 친정이 무너지자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이를 잃고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푸념하는 내게 신은 답을 짜릿하게 내렸다. 상상도 못해본 궁핍. 살아보겠다고 열심을 부리며 하루를 쪼개 살고 있었다. 그러다 너무 늦게 아이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걸 알았다. 순한 아이가 넘어가게 울던 밤, 응급실에 가서야
아이의 머릿속 그것이 감당 못하게 커져서 시력을 잃고 뇌압이 올라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왜 2돌도 되지 않은 아이가 감추려 했던 걸까? 섬그늘 노래의 마지막을 한사코 부르지 못하게 했던 아이. 내 인생에 머물다간 천사의 잔상도 이제 많이 흐려졌다. 불행은 그렇게 폭풍처럼 휘몰아져 나를 삼켰다. 잊지 못할 3번째 어부발을 남겨두고. 응급실. 상황이 인지되기 시작하니 세상이 조각나며 폐부를 쑤셔댔다. 아이는 등에 엎여서도 엄마 우냐고 걱정하며 물었다. 애가 끊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장기들이 일장연설을 늘어놓았다. 그 상황에 아이를 남겨두고 화장실을 찾는 내가 너무 한심했는데 나중에야 장이 뒤틀려 쥐어짜였다는 걸 알았다. 그 봄 병원으로 들어가 해가 부시던 어린이날을 기도에 매달려 보냈고 여러 번의 수술 후 기적처럼 병동으로 돌아온 아이를 다시 업고 잠시 행복해하기도 했었다. 느닷없이 나타나 퇴원을 종용하며 집안 망신이라고 조용히 죽으라던 시어머니의 행패. 지칠 대로 지친 몸과 영혼의 투지는 점차 옅어졌다. 그리고 2살 생일을 목전에 둔 낮이 지독히도 긴 하지에 아이를 떠나보냈다. 아이를 보내고 죄책감과 후회로 매일 밤 아이를 업고 도망치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일상의 고충은 소멸된 것이 없었으므로 사자의 몰골을 하고도 법원을 오가며 아버지의 주검이 남겨둔 끝나지 않은 공격들을 처리해야 했다. 쾌행하니 신호를 기다리고 서 있던 내게 돌을 묻는 청년이 다가왔다. 분이라도 풀어내듯 그에게 물었다. 그쪽 신은 내 아이를 돌려줄 수 있냐고. 망설임 없이 즉답으로 티베트의 신은 어미가 간절히 원하면 그리해준다고 했다. 20년이 더 지난 지금도 그 청년의 정체가 무엇인지 가늠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때만큼은 믿고 싶었다. 슬픈 기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썼다. 그래서 아이의 장래에 친구들을 불러 시시덕거리고 그런 그들에게 나가달라 했다고 예의 없다 노하신 시어머니에게 끌고 가서 사과를 시키는 남편이란 작자를 목을 조르는 대신 유혹해 마지막 하룻밤을 보냈다. 그날 밤 높은 건물에 하얀 옷을 입은 아이를 훔쳐내오는 꿈을 꾸었다. 더 이상 아픈 아이를 업고 뛰는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고 또한 아이를 되찾았다. 뼈 깊은 후회로 아이를 찾았다면 좀 더 현명히 키워야 했지만 홀로 2아이를 키우는 일은 녹록지 않았다. 호적에 남아있는 아빠의 존재로 나라가 베푸는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었기에 큰언니마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2년 안에 부모 자식 형제를 잃은 고통도 살아내야 하는 현실 앞에서는 무뎌졌다. 참 치열하게 살았고 얕은 재주로 크게 성공도 해봤다. 그리고 높이 오른 만큼 믿었던 사람들에게 할퀴어 쓰라리게 추락해서 지금에 와 있다. 아무것도 곁에 남지 않은 지금, 새 아이도 앨범에만 남아있다. 세상을 떠난 둘째 말고 나머지도 곁을 떠났다. 초등교사가 된 큰아이는 혹여 짐이 될까 염려가 되는지 연락조차 꺼린다. 세상 전부였던 아들 녀석도 뒤늦게야 절을 거둔 아비 눈치 보느라 연락을 삼간다. 다행일까 19년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던 남편은 여자가 생겨서 재작년 몸소 제주까지 와서 이혼을 해주었다. 위자료 한 푼 없이 치워지는 거냐고 몇 없는 지인들은 반대를 했지만
서른부터 꿈꾸던 해방이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없어 연장해가는 하루 속에 느닷없이 커서가 깜빡이며 인생 2부도 결제할 것인지 묻는다. 지난 몇 년 그저 하루를 내일이 끝일 것처럼 살아가면서 몇 분만 참으면 끝에 도달할 잘못 선택한 영화처럼 내 삶을 조망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인생 2부가 살아낸 분량의 러닝타임을 예고하며 훅 들어왔다. 살만해진 걸까? 무뎌졌던 감정도 스멀스멀 깨어나고 당황스럽다. 그래서 봄을 파는 수치로 묻어두었던 내 사연을 넋두리처럼 적어본다. 그저 계보라고 집을 내어준 남자는 왜 느닷없이 술상을 청해 마시고 내게 인생 2부를 계획하라 화두를 던진 것일까? 평소 새벽에 도달해 잔소리를 쏟아붓고 사라지던 그의 이상행동이 마치 20년 전 길에서 만난 돌을 묻던 청년의 그것처럼 기이하다. 때맞춰 반복하여 쏟아지는 노래, 어부바 부리부비바. 이제 와서 파묻고 눈물을 감출 등을 내어줄 짝이라도 찾아야 하나. 등, 짝이라. 피식 실소를 뿜어본다. 수치보다 외로움의 깜냥이 큰 겨울밤. 날 밝으면 분명 후회할 묵은 추억을 동댕이 쳐본다. 이젠 다시 오지 못할 것만 같은 나의 어부바를 애도하며